상대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는데요. 흑수저 출신으로 알려졌던 스가 관방장관이 사실 흑수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하자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갑자기 12%포인트나 급등한 55%를 기록했습니다. 니혼 케이자이 신문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역대 일본 정권 중반부의 지지율 조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놀라며 와, 깜짝 놀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재무성이 보유하던 오사카 초역세권 금사라기 땅 150억 원에 육박하는 이 땅을 무려 85% 할인된 14억 원에 모리토모 학원에 팔아 넘겼고 24억 원마저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버린 모리토모 스캔들을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의 아베 내각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해버린 가운데 아베 신조와 같은 자민당이지만 서민의 총리, 자수성가 총리라 불리며 흑수저로 일본에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정치인이라 불리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에 일본 국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아키타현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골판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학비가 가장 싼 대학인 호세이대에 진학해 야간 수업을 받으며 경비원, 카레가게 서빙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일본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정치인이라면 자신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흑수저로 알려진 스가의 집안. 하지만 사실 스가 관방장관의 아버지는 딸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슈칸 분슈는 당시 스가 집안이 운영하는 딸기 농가의 판매액은 3억 7천만 엔, 1980년대에 1년 만에 매출액 41억 원을 기록한 것인데 당시의 중견기업의 매출액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문화평론가 후루야 치네이라는 스가 요시히데의 아버지 스가 가즈사부로는 딸기 농사로 대성공을 거둬 1959년 지역 조합장이 됐고 아키타현 오가가스정 마을 의회 의원을 4연임 했으며 2010년 별세 후 6일장 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성공적인 지역 명사였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되자마자 최대의 위기를 맞은 스가 요시히데는 아베 내각이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혐한을 이용한 지지율 반등.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는 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의 정상 외교는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하다. 그렇게 훌륭한 외교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나름대로의 외교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을 제한한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토시미스 외무상은 최근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왔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을 없애라 라고 한국에 요구했죠. 이렇게 한국 측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한일 외교 관계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는 일본. 이러한 일본을 한 번에 뒤집어버릴 만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던 일본인 A씨는 얼마 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 동안 격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지 3일 만에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코로나 검사는 간이 검사 방식이다. 그런데 반해 한국은 유전자 증폭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신뢰도가 높다 전했습니다. 한국은 시젠, SD 바이오센서, 오상 헬스케어 등 미국, 유럽, 동남아, 러시아 등 전세계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 올해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규모를 수출하며 세계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코로나 진단키트 선도 국가로 거듭난 반면 일본의 진단키트 개발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라쿠텐이 몇 달 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한 바 있는데 다른 국가도 아닌 일본 의사회가 안정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결국 판매를 중단했고 후속작으로 일본에서 내놓은 진단키트는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만든 간이 진단키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간이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중국산보다
심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가니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히 89.7%가 오류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10%에 불과한 것인데요. 정확도가 고작 30%에 불과해 전세계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으며 환불 행진이 이어진 중국산보다 일본산의 정확도는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술 강국 한국이 서류에 의존하는 일본을 이겼다 라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국 국제 텔레비전 CGTN은 일본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거짓 양성이 나왔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확도가 낮은 일본의 코로나 테스트를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일본의 낮은 검사율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한국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코로나 검사 수는 너무나 적다. 일본의 양성 반응 비율은 너무 높다 라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비교당하며 전세계 여론의 비난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일본 내부에서도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태도를 급변해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 정부는 뭐하나 라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기업들도 기업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일본 정부가 망쳤다 라고 외치며 한국 기업들의 소부장 국산화 속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본의 경제는 한국과 한일연합군을 결성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일본 기업인들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짐심을 과감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명백하게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다 라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며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유명희 본부장의 세계 최초의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순간부터 일본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독일의 싱크탱크 베텔스만 재단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WTO 사무총장 후보 탑3를 꼽았는데요.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그리고 몰도바의 투도르울리아 노브스키를 유력한 후보라 평가했습니다. 유럽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을 포함해 관료 및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유명희 본부장을 포함한 3명의 후보가 조직관리 경험, 정치적 경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정도, WTO 협상 경험 등 총 6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죽은 예언가는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토록 오래 끌면서 그토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해 한때나마 미국의 해군력을 불능 상태로 몰아넣으리라는 것도, 2001년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테러를 감행하리라는 것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학과 군사 전력의 권위자인 로렌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명예교수는 전쟁의 미래에서 지난 150년간 장차 벌어지게 될 전쟁의 양상을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었음에 주목한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국제정치학자, 소설가들이 한결같이 오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겪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 군용 항공기, 탱크, 잠수함과 같은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하고 수비하는 측이 우위를 보이는 참호전의 특성에 따라 승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이 전개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전쟁 전 나온 수많은 군사 보고서나 신문, 잡지 기사, 심지어 무한한 상상력이 허용되는 소설 가운데에서도 이에 관한 예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1891년 발간된 한 잡지 기사에서 발칸 반도에서 페르디난트 대공을 겨냥한 암살 시도로 전쟁이 촉발된다는 예언이 눈에 띄지만, 여기서는 대공이 불가리아인이고 암살 시도는 실패하는 것으로 돼 있어 신기하게 알아맞힌 페르디난트라는 이름 이외에는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일과 달랐다. 1906년 영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전쟁 예측을 보여준다.
독일군 부대가 영국 런던을 포격해 엉망으로 만든 뒤 신속히 점령하고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강화 협정에 동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예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정적 전투로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고전적 전투 이론에 흥미했기 때문이다. 고전적 형태의 전투는 동이 트자마자 시작해 날이 저물 때 끝나는 것이고 전장을 점유한 쪽이 승자가 된다. 진정으로 결정적인 승리는 적국 군대가 많은 사상자와 포로로 병력이 심하게 고갈돼 더는 실전을 치를 여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고전적 전투 이론의 신봉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회전국이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군사적 실패를 목전에 두고도 패배의 비참한 결과를 떠안느니 차라리 계속 싸우기로 하는 양태가 이미 미국 남북전쟁에서 나타났음을 간과했다. 숙전속결에 관한 과도한 낙관주의는 그 이후로도 내내 각국 전쟁 수뇌부를 미혹하며 결정적 오판을 나타냈다. 히틀러의 전격전이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전술적으로 성공했으나 소련의 반격과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등 궁극적으로는 치명적인 패배의 의미가 됐다. 여자는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결정적 이유로 첨단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꼽는다. 첨단 무기와 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에도 베트남전에서 패했고 소총으로 무장한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지금도 고전하고 있다. 적국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내부의 정치 지형이 변하거나 적국의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등 전쟁의 국면을 좌우할 수많은 요인이 있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의 연맹전과 그것의 급작스러운 붕괴, 핵무기의 개발 및 강화, 9.11 테러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인 전쟁까지 전쟁의 양상 변화를 살펴본 뒤 미래의 전쟁에 관해 전망해본다. 앞으로 전쟁은 전면전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정규군과 비정규군이 혼재돼 있고 거짓 정보, 가짜 뉴스, 해킹 등 사이버 테러리즘이 가미된 하이브리드 양상을 띨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과거 전쟁에 관한 예측이 거의 모두 잘못됐다는 점에서 저자도 미래의 전쟁을 예상하는 데 조심스럽다. 다만 문명화 과정을 거쳐 인류가 폭력에서 점차 벗어났다는 일각의 주장과 반대로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폭력과 범죄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신기술로 많은 것이 이전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여전히 수많은 희생을 낳을 것이라고 그는 경고한다. 2020년 이후 인류에 닥칠 재앙 예측한 소름 돋는 예언과 정치의 세계 최악의 미국 9.11 테러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 핵잠 수함 침몰 등 끔찍한 사건들을 미리 예언한 예언가의 정체는 앞을 못 보는 대신 미래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 예언가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바바 반가입니다. 그녀의 예언 안에는 2020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과연 올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을까요? 볼수록 소름 돋는 바바 반가의 예언서. 적중